안녕하세요. 가이드 라이브 정희태 가이드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 나와 있고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프렌치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짧지만 파리의 가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자, 저는 튤리리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커다란 건축물 하나가 쭉 줄지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저 건축물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콩코드 광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1664년도 프랑스의 왕비인 까트린 드 메디시스라는 여인이 자신의 거처로 쓰기 위해서 궁전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궁전이 튤리리 궁전이었었고요. 그 궁전 앞쪽으로 자신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정원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튤리리 정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원은 남겨져 있지만요. 지금 궁전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1871년도 파리 꼬맨이라는 사건 당시에 시민군들에 의해서 궁전은 불타버렸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원밖에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원은 원래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파리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아름답죠. 지금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다 보니까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하고 살랑거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휴식 취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대형 분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분수대 뒤로 보시게 되면은 커다란 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참 멋있죠. 그래서 이런 분수대도 있고 이 주변으로 이렇게 녹색 의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의자가 튤리리 정원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상징할 수 있는, 이곳을 상징할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친구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과 사랑도 속삭이고 그리고 피크닉도 즐기게 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들도 있어요. 놀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 회전목마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 오셔서도 이곳을 산책을 하시면서 충분히 즐기실 거리가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튤리리 정원을 한번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멋들어진 건축물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리는 19세기쯤 세월이 멈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오게 되면은 마치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곳 파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튤리리 정원을 둘러보았는데요. 튤리리 궁전 옆에 딸려 있었던 정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어로 이런 궁전이라든지 큰 대저택을 뜻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빨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팰리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궁전이죠. 예전에 이제 왕이라든지 그런 왕족들이 살았었던 그런 공간들, 바로 빨레라고 보통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샤또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샤또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샤또 뭐뭐, 샤또 뭐뭐. 근데 샤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이란 뜻이고요. 지방의 영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진에 있는 그 성, 그것을 샤또라고 보통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호텔 파티큘리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텔, 불어로는 H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오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빵테키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개인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저택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전에 이제 돈이 많았었던 귀족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사던 가문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개인 대저택으로 만들었었던 장소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호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숙박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숙박시설의 단어의 어원은요, 라틴어 바로
호스피탈리즈라고 하게 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병원이라는 단어입니다. hospital, 불어로는 오피탈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호텔과 오피탈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은 바로 순례자들이었었죠.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묵어갔었던 장소를 뜻하는 단어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목숨을 내어두고 여행을 떠났었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숙박시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장소의 역할뿐 아니라 병원의 역할도 같이 겸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과 그리고 병원을 뜻하는 그 오피탈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행은요 되게 힘든 거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여행을 떠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힘든 여행이 아니라 조금 편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다른 문화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식견과 견문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여행이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떠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힘든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꼭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지 않아도요 파리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랜선 투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멋진 호텔이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레스케이프라는 호텔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불리던 그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풍으로 실내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앤틱함을 느낄 수 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마치 우리를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으로 여행을 떠나온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현대적인 작품들이 걸려있는 갤러리 같은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크로와상과 커피를 곁들인 아침 식사는요 우리를 이곳 바로 파리에 실제로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레스케이프 호텔의 모티브가 된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비춰드리고 있는 이 호스테스라는 호텔입니다. 현재 파리에서도 가장 핫한 장소로요 많은 셀럽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고풍스럽고 앤틱한 가구와 소품들, 저녁이 되면 은은하게 퍼지는 노란 조명 불빛 아래에서 절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서울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고스란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호텔이라는 단어와 사람을 치유하는 병원이라는 단어가 어원을 함께합니다 라고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래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행의 느낌을 조금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이 호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쁜 나의 일상을 조금 뒤로해 보시고요. 레스케이프 탈출하셔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레스케이프 호텔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정희태 가이드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